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리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스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그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주시장님 어제는 또 급락했고요. 그저께였죠, 급락했고. 오늘 또 약간 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약간은 복잡한 흐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또 오늘 강세로 또 전환됐는데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은 크게 뭐 변동성이 없는 가운데 큰 재미가 없는 그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가 같은 건 좀 내려간 것도 있고 뭐 정신없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출발 상황 한 2시간 된 거 전 아직 정신이 없어요. 지금 보면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여전히 뭐 금리에 대한 그런 효과. 그리고 이제 차이신 어제 이제 우리 장중에 발표됐던 요즘에 발표된 차이신 PMI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유럽 시장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으로 전개됐습니다만 뭐 미국 시장은 뭐 약보합대에 대한 거래로 마쳤습니다. 여전히 거래소 외국인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일부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쪽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그건데 이제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매수가 없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 대한 쪽이 뭐 코스피에 대한 쪽에서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쪽들이 이제 재료에 대한 순환매 이런 그렇죠.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네. 큰 줄기는 어쨌든 중국 소비 관련 주겠죠. 그러니까 유커들 이제 국경절 연휴 앞두고 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전까지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막상 되면 또 빠지고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재료에 의한 패턴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코스닥에서는 음원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음원 유통주들에 대한 상승 그다음에 뭐 이제 국경절 연휴가 되게 되면 또 게임도 많이 하지 않겠니? 뭐 이런 관점.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말할 때는 정말 헛웃음을 지더니 본인은 또 뚜렷하게 얘기하시네요. 뚜렷하게, 네. 아주 정확하게. 뭐 게임도 많이 하겠죠. 아니 게임 안 합니까 애들이? 게임하죠 다. 하나나요? 가지 못했으니 부모님의 전화라도 드리자 해서 통신조 올른다 그랬잖아 내가. 네네. 그랬더니 그거는 이 아니고요. 양반이 미쳤나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더니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업체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투자, 뭐 스마트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KT 같은 경우도 지금 2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애들은 블루 프린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충 거기다 이렇게 때려 맞춰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한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만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시세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시세 연속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시장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중국 투자 받을 걸 이라는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막 상승했다가 그것도 점상한가로 막 이렇게 갔다가 급락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결코 그렇게 좀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시세에 대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 시작하고 나서 연속 상한가에 대한 쪽이 과연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종목들이 발동을 걸고 있어요. 소형주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투기적인 형태에 대한 시장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또 제가 역시 저는 시장의 타이밍을 못 맞춰요. 네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말한 게 있고 뭐나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 자동차 오를 줄 알았어요. 그나마 도요타 자동차 올라가긴 했는데요. 아침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떨어지고 현대차 올라가고.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건 이제 리얼타임인데요. 도요타 자동차가요, 오늘 1.15% 떨어지고 있고, 아침에 톡 많이 빠졌다가 조금 하고 있고요. 미쓰비 자동차거든요. 미쓰비시온이요. 삼능 미쓰비시 자동차는 4%가 떨어져 있고요. 이것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즈 뭔데, 이거는 이즈츠인가 해갖고, 이쓰주. 그래갖고 이건 아마 계열은 도요타 계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까먹었어요. 3.75% 떨어지고 있고요. 닛산도 4.5%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있어요. 혼자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거기까지 일단.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 현대자동차도 올라가겠지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현대자동차 올라가요. 현대자동차 올라가는 아마 환율의 효과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작하고 나서 조금 다시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브라질 헤와라 같은 거 잠시 한번 다시 준비 한번 보여주시면 브라질 헤와라 같은 건 이건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신고가가 났죠. 사상 유례가 없고요. 올해 들어서 45% 정도 주가 떨어졌을 거예요. 브라질이. 근데 이런 것들이 여하튼 우리나라는 여하튼 이머징의 국가에 속해 있고 지금 브라질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뭐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에 하여튼 이머징 국가에서 정말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하나의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점 꼭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보면 시장에서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했거나 좀 여러 관심을 가질 만한 몇 개만 코멘트 드리면요. 어저께 상한가 들어간 거 2개가 있습니다. 2개요. 아니 뭐 딴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는 것 중에서는 2개가 있어요. 언급은 안 했지만 MPK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죠. MPK가 상한가 들어갔나요? 미스터 피자 코리아가 화장품 사업 회사 하나 법인 인수한다 그래 갖고 들어갔잖아요. 좋은 얘기죠. 상한가 들어갔다 오늘 좀 밀리고 있고요. 어저께 저희는 그저께 딱한용에서 녹음하고 나서 그렇게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2% 시작해서 상한가 들어갔던 거 있어요. P&E 솔루션. 말하면서도 야 이거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공시가 바로 들어갔어요. 공시 의뢰가 현저한 주가 변동에 따른 임장 얘기하라. 오늘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답변을 해야 돼요. 오늘 7%, 8% 떨어져 있어요. 전형적인 시장의 어떤 질을 맡아내고 있다. 지금 시장에. 그래서 뭐라도 이제 한번 붙었다가 아니면 또 금방
어저께 보합에 10% 사신 분 많이 팔았을 거 아닙니까, 어저께요.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까지 이게 플러스 났다 팔랐나?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초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시초가가 오늘도 올라갔었던 모양이네요. 어저께요. 오늘도 오늘 갭상승했었네요, 출발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의 퀄러티다. 물론 이게 뭐 저희가 얘기하는 장기적으로 LG화학이다. LG화학이 오늘 또 폴란드 공장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상한가까지 들어가?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퀄러티다, 시장 질이다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 일단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하나의 또 하나 특징주로 했다면 32,000원 공모인데 오늘 다 그 언저리에서 시작됐죠? 아이컨트롤즈가요. 그래서 이제 흥분이 안 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갔다 그 아이컨트롤인데 아이컨트롤즈는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한 거를 보면서 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 관심주로 넣어두셔야겠다. 아이컨트롤즈. 그래서 사물인터넷 하면 예전에는 뭐 엔텔스다 이런 거 좀 자잘한 것들이었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들. 그것들은 제대로 처음 나온 것 중에 하나거든요. 큰 기업 중에. 그리고 아이컨트롤즈는 정몽규 회장이 또 갖고 있고 이게 돌아 순환 출자되고 있고 이게 또 현대사는 갖고 있고 약간 복잡한 게 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이컨트롤즈 여러분 관심 있고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다 좋게 했고요. 말씀 나온 김에 뭐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저희 방송에 얘기한 것들이 두 개가 좀 살아 있어요. 하나는 우스갯소리 토니머니 했던 토니머리. 토니머리. 네. 토니머리. 근데 물론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떨어져 있지만 저는 물량이 썩은 물량이 별로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만 이런 것도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추석 국경절인데 막상 추석 지나고 나서 어떤 뉴스 나올지 모르죠. 중국 사람 많이 왔지만 씀씀이는 줄어들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유커들이 최악일 때가 이제 7월 달이었거든요. 그렇죠. 7월 달에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52%까지 감소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관광객 수가 52%까지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감소했었고, 지난달에도 20% 정도대로 감소했었습니다. 회복이 됐지만. 근데 이번 달에 이제 전년만큼 이제 오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월 한 10%대 증가를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보이다가 메르스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가 60만 명대까지 감소가 됐다가 이제 다시 한번 100만 명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증가하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 한 1,500만 정도 관광객을 목표로 했는데 이 관광객 목표 수가 한 1,200만 대로 이제 감소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계속해서 나왔던 중국 무비자 확대 이거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뭐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형님들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형님들이 아니지 뭐 큰 형님이 한마디 하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티스케이프인가 저기 녹음할 때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공실, 그죠? 공실, 사무실 이런 것들 보면 할 수 없어요. 외국인한테 더 열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이 자기가 건물 사고 자기가 호텔 짓고 자기 사람 데려다 재운다는 거잖아요. 그 돈은 근데 이제 우리가 못 벌어가는 거죠. 건물만 팔고. 근데 그거는 이제 냉정해 제주도에 보면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주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주도 직접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중국 애들이 그 해안 쪽에 있는 건물들을 다 산대요. 그래갖고요. 안에 있는 건 안 사는데. 그래갖고요. 거기 누구야? 그 제주도지사 누구죠? 원희룡. 그분이 인기를 끄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다 생각마다 다 들은데요. 거기 그 랜드마크 건물 하나 짓는 거 있거든요. 그걸 허가를 안 해버렸거든요. 그게 중국 사람이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도 살아있는데 결국 이제 이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어딜 갔어요? 방콕에 갔고 그랬거든요. 태국. 그죠?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던 거에 간 거예요. 다 똑같은 노래예요, 항상.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거죠. 할 수 없어. 처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먼저 가서 거기다 집 짓고 호텔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외국인 합작에 대한 쪽 50%까지만 허용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법안 발의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제주도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야 그럼 경기라도 그래도 지금 거기서 일하고 하면 좋아지지 않겠니? 아니요.
전혀. 거기다 중국인들이 다 장악해갖고 중국인들 그 호텔에서 재우고 중국인들 면세점에 가고 중국인들 그거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 중국인들이 하는 그 면세점에 중국인들 뭐 음식점에 중국인들 그걸로만 돌리기 때문에 네. 제주도에서도 돈 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큰 사람들 아니고 카지노하고 호텔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들은 돈 벌기가 어렵다. 그 얘기들을 그 제주도 아예 현지인들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불평 불만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놀고 있다고 젊은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이열산스 학원 다니시라고. 이열산스? 그거는 저는 그래요. 네네. 저는 저희가 저를 국회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거 입안을 하겠지만 네. 저희는 지금 돈 벌자고 하는 방송이잖아요. 네네. 도덕은 필요 없죠. 네네, 그렇죠. 정책 제안은 관심이 없어. 있는 현실만 보자. 네. 지금 이열산스 학원 가는 게 정답이다. 아, 그렇죠. 그건 맞죠. 네. 네. 진짜요? 네. 그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 토니 모리에 명동이 됐건 전 잠실 매장을 요즘 자주 가봐요, 진짜. 네네. 토니 모리한테 들어가 보거든요. 거기서 지난번에 2달 전에 딴 매장 가서 느꼈는데요. 매니저 있죠? 조선족인지 모르겠지만 중국말 하신 분이겠고요. 허드렛이라는 사람이 순수 한국인이에요. 그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게 정말 전 맞다 보고 있고요. 대형 뭐 관광 뭐 음식점이 다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자제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냥 토익이나 이런데 너무 열심히 영어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똑같은 돈을 중국어 학원에 투자하는 게 낫다. 그렇죠. 네, 생각을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여기까지 하겠고요. 손님 오셨으니까 손님 오시고 벌써 기다리신 분이 계시네. 누가 나온지 알고. 손님 받아라. 손님 받아라. 빨리 가. 또 뭐 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전략인데요. 어느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부천대에서 강의하고 계시죠. 네. 주식 관련된 그 강의를 하고 계시는 손대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명은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 교수만요. 누가 저를 좀 기다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분이 쓰셨어요. 네. 알토란 손상님 오셔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분명한 유호성 그렇죠.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좋구만 실리콘밸리가. 왜요? 팔로알토잖아. 알토란 같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강의가 또 개설이 돼갖고 네네. 강의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돈벌이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또 열심히 네. 주식도 한번 찾아보고 네. 앞으로 어떤 게 또 괜찮은지 확인도 좀 하고요. 네. 네, 그렇게 좀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갑자기 생각나는 공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프라인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저를 볼 일이 없거든요. 네.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4시 반에 말이에요. 하나금융 빌딩 있잖아요. 네. 머니터의 방송 있는 곳에 3시 3층에 큰 강당 있어요. 알잖아요. 네. 거기에 또 엮여갖고 제가 무슨 대담 프로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여기도 강의하셨던 분인데요. 존 리 있죠. 존 리 또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그 중국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중국 쪽에 보면 제일 또 센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조용준 센터장 계시잖아요. 네네. 그 저기 하나대투에. 네. 그리고 대신에 조윤남 센터장이라는 분하고 대담하고 네네.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거기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아니죠. 근데 일단 그런 분들 나와서 대담하는 거가 있으니까요. 그 강당에서 하니까 공개 방송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할 거예요? 아까 전에도 뭐 전기차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네. 2차 전지를 조금 확인을 봤는데, 네.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게 성장성이 계속적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뭐, 폭스바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미국 쪽에서만 지금 21조의 폭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조사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에도 역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결국은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네. 다시 보자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 네, 그렇죠. 네, 물론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 국내에서 한 6대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류가요? 네, 네. 물론 그 이상 또 움직이고 있겠죠. 네. 역시 뭐 일본 차라든가 뭐 그런 부분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태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6대가 그나마 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게 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슈, 그렇게 되면은 네. 2차 전지 쪽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2차 전지는 하나의 테마로서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 네.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 ESS예요. 네. 그다음에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외에도 배터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BMS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납축 전지가 1900년대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게 네. 되면서 지금 ESS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1위입니다. 네. 특허도 역시 1위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원래는 뭐 가장 큰 매출을 좀 자랑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곳은 일본이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의 배터리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형 전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휴대기기가 다양화되게 되면서 뭐 삼성 SDI가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다가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하나씩만 쓰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였었습니다만 샤오미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전지 휴대용 배터리가 지금 출시가 된 이후에요. 삼성 SDI가 다시 한번 1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형 전지 위주로 좀 됐었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대형 전지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5,600억 정도의 그 연구비를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는 이 돈이 한 8천억이 넘는 자금을 R&D 비용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지금 LG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 사활을 걸고 있다. 네. 그게 하나의 산업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전망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자동차 배터리가 역시 뭐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뭐 그 전까지는 IT용 배터리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성장 폭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용 배터리와 그 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으로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2 했는데 2020년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5배 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기차 쪽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8배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구글차부터 시작을 해서 애플도 역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시장의 전망은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지금 스마트 홈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물론 콘센트를 끼겠죠. 콘센트를 통해서 전기를 좀 얻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납축전지부터 지금 리튬 이온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튬 이온 쪽으로 해갖고 아직까지 전기차가 비싼 이유가 하나가 있죠. 그 이유는 역시 비싸기 때문에 네. 2차 전지가 비싸기 때문인데 이게 2020년 되면 늘어날 수 있는 배경에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단가가 싸진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수명 같은 경우도 역시 계속 리튬 이온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안전한 부분을 하게 되면 역시 뭐 효율지 좀 적은 부분을 쓰게 되면 되는데 이게 전기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발발 기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이클이라든가 폭발력이 좀 있어야 되면 어떻게 됐든 리튬 이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류를 한 4가지 정도를 좀 비교를 했는데 결국은 리튬 이온 쪽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누가 돈 버냐죠. 네. 2차 전지 완성품에서는 역시 뭐 시장 점유율 1위 삼성 SDI와 LG화학이 갖고 있는 국내가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재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크게 4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양극활, 음극활, 전해질, 분리막 이 네 개를 보면 되는데요. 분리막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LG 화학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쪽이 분리막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 지금 원가 구조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뭐 100으로 나 봤을 때 22%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갖고 소재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잠식을 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음극재로 결국은 지금 만들고 있는 나라는 없다. 네. 만들고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음극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뭐 빠르게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이 소재에서 필요한 천연 흑연 같은 경우 네. 어디에서 나오게 되면 중국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인조 흑연 같은 경우 15%는 자국 내에서 만들겠지만 80%가 넘는 천연 흑연 같은 경우 중국 쪽에서 네. 지금 뭐 들고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재별 점유율을 오른쪽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일본이 계속 좀 줄어드는 양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극재라든가 음극재가 계속 줄어드는 양상이었고요. 반면에 중국은 50% 이상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었고, 분리막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자릿수대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가장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비싼 양극재 안에서 네. 소재를 어떻게 좀 빠르게 늘릴 건가가 좀 변수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LG 화학이 하나의 2차 전지를 만들게 됐을 때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좀 포함을 해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대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은 뭐 거의 다 2차 전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특허입니다. 특허에 대한 얘기는 삼성 SDI가 특허 1위에요. 특히 ESS 분야에서는 삼성과 LG가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가 ESS. 있고요. 네. 에너지 저장 시스템. 네. 그리고 파나소닉과 이제 소닉의 그 다음을 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은 원천 기술은 일본이 갖고 있어요. 원천 기술은 일본이 갖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일단 완성품으로서 캐파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은 향후 성장성이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 특허를 갖고 중국인과 일본의 기업들 합자 회사를 좀 만들고 있는 구조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이 빠르게 나타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네.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야, 두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죠. 국방비, 뭐 국방 제가 관심 많은데. 네. 예, 그거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럼. 요즘에 방산비리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죠. 네. 근데 이제 창조 경제의 또 하나의 그 떠오르는 문제 이슈가 뭐였냐면 국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국방비 전 세계적으로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을 정도로 네. 국방비 규모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세금인가요? 네. 그 예산. 예산 비중을 보게 되면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역시 국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국방 시장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사실은 이슈가 되었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한화 쪽에서 삼성 그룹을 인수를 했죠. 삼성테크인이요. 네. 이제 5번째 안에 드는 기업이 2개가 합쳐지게 되면서 하나가 지금 카이와 비슷할 정도로 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IG 또 역시 네. 넥스원도 역시 상장이 되는데 흥행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이게 나눠 먹는 구조거든요. 나눠 먹는 구조다 보니까 향후에 국방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왼쪽에 있는 부분은요, 국방비를 가지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몇 프로를 갖고 있냐, 그 차이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서는 국방비 지금 2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번에는 37조?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네. 전쟁이 없던 날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전쟁이 없던 날이 없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것 때문에 돈 벌잖아. 그렇죠. 그 그래서 영화 뭐였죠? 그 무기 파던 네, 니콜라스 케이지가 전 세계 무기 팔아먹는 영화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 거기도 나와요. 하루도 없는 전쟁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산다고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만큼 계속 쓰인다라는 거, 누군가는 계속 팔아먹는다라는 건데 네.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 거의 다 팔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쪽이 엄청 크는 모습이었고요. 네. 역시 중동 네. 20조 시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가 1, 2위, 네.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네. 독일 쪽에서 이제 3, 4, 5위로 네. 무기를 좀 많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조는 이렇게 5군데가 나눠 먹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이제 같고요. 중국 형님이 들어가는 거죠. 내 비행기도 사고 내 미사일도 사야죠, 이제 그것들이. 근데 또 하나의 시장이 있어요. 인도 시장이 또 국방비를 엄청 늘리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인도는 맨날 그 옆에 나라랑 싸우잖아요. 그렇죠. 방글라데시랑 싸우고 뭐 이러니까. 예. 이길 텐데 좀 봐주지. 그러니까. 그래서 국내 방위 산업 현장을 보게 되면은 화포적으로 좀 기술 경쟁력이 있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뭐 지금 방산 비리를 실질적으로 딱 까고 보니까 뭐 1조밖에 네. 뭐 문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 이게 문제가 1조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사실은 네. 국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수입 비리 쪽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분야 때문에 방산 수출이 계속 늘어나다가 이번에는 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종목들도 역시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어떻게 됐든 꾸준한 매출은 존재를 한다라는 거. 네. 어떻게 보면 한국 그 국방부가 네. 호갱이죠. 네. 거의 호갱 역할을 좀 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점차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수출을 좀 늘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뭐 드론이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싼 무기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죠. 잠수함이라든가 네. 혹은 카이에서 일단은 수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점령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은 드론 이슈든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드론을 또 포함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상의 문제가 좀 있어갖고요. 네. 나중에 드론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그럼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방산업체가 총 지금 95개 정도 있어요. 네. 근데 등록업체들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95개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민간업체도 역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경쟁이 없어서 비리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뭐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품질 경쟁력이 우수했던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통신, 전자, 화생방, 기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요. 네. 대부분 아직까지는 분당 국가여서 네. 국방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역시 카이, 네. 2위가 넥스원, 그다음에 삼성테크인 하나, 풍산, 삼성텔라스, 두산 이 순서인데 하나가 이제 3위와 6위를 먹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LIG 넥스원이랑 경쟁을 지금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두 개가 이제 뭐 예전에는 구조를 좀 양쪽으로 나눠놨는데 네. 지금 이게 겹쳤습니다. 네. 그래서 비싼 무기를 누가 많이 팔아먹느냐. 네. 근데 이번에 또 LIG 넥스원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네.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네.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랑 과연 어디가 이길지. 방위성금도 내나 그럼 그들은? 방위성금 내겠죠. 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업체들이 좀 많아요. 네. 퇴역하신 분들도 어디 갈 데가 있지.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70개라고 얘기해서 실망했어. 95개. 95개. 99도 실망했지. 900개 만들어야지.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금을 또 무기 만드는데 쓰게 되면요. 한화가 돈이 얼마나 많을지는 아직은 저도 뭐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한화? 네. 한화그룹? 네. 돈이 여기저기 돈을 넘친대잖아요. 뿌리잖아요, 지금. 돈이 넘친대요? 뉴스에 났는데. 아우, 네. 누가 이길까요? LIG 넥스원이랑. 저는 LIG 넥스원이나 하나하나 어떻게 됐든 보고 있는데 LIG 넥스원은 꾸준한 수요가 존재를 한다라는 네.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환경 난민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 난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방산 업체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코멘트 할 거 있어요? 아니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셔갖고 다만 이제 이 드론 관련주들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자료 관련주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쪽들도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 그 리스트업이 쫙 돼 있으니까 저 네네. 그 표 갖다 관심. 네네. 그 표로. 네, 제가 작년부터 들어온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셔야 될 거. 말이 나온 김에 요거만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방위산업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요. 뭐 잠시 해도 되는데 요 이슈는 같은 묶음이니까 지금 설명하겠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교황님이 아주 커다란 뉴스거리를 몰고 다니시잖아요. 동부에서 워싱턴 쪽에서.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시애틀에 첫 번째 연설했죠. 네? 연설했잖아요. 연설 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중국의 성장은 계속된다. 자신 있다. 그리고 자꾸 일부에서 뭐 중국에서 너무 조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나라는 다 정책적인 어떤 그런 거 했다. 그리고 또 위안화 평가전 더 이상 그렇게 인위적인 거 없다. 딱 얘기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 경제 성장 계속할 수 있는 자신감 필요 딱 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가고요. 공장을 갑니다. 그래서 시애틀 아마 여행 가시는 분들은 10분이면 10분이 가는 곳이 스타벅스 1호점 가고요. 다 가요, 다. 네, 다 가요. 스타벅스 1호점 가고요. 두 번째가 보잉 박물관에 갑니다. 그러면 아주 1800년대부터 그 초창기 비행기부터 다 있거든요. 다 가요. 우리나라 예전 대통령 가했을 때 거기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잉사에. 네네. 시진핑도 거기 갔어요. 그래갖고 얘기했잖아요. 통 크게. 비행기를 300대로 딱 300대. 보잉 737 그 좁은 버전 250대, 와이드 버전 50대, 그 300대. 달러로 3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도 안 돼. 350대 쫙 했거든요. 주가는 별로 안 올랐어요, 보잉은. 오히려 종가 하고 시간에서 움직임이 없는데 항상 보면 보잉 동체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대한민국에. 네네. 한국 항공주는 아스트거든요. 그게 오늘 오르잖아요. 아스트가 네? 있고 또 이제 그 장외 왜냐면 이제 아스트가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장외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있었는데 아스트는 적자였는데 걔는 처음부터 흑자로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카이 관계사요? 네, 관련 회사죠. 그래서 아마 그거 상장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아스트나 이런 쪽은 괜찮지 않을까 시세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이장공이네, 하이장공. 네, 근데 저는 그게 뭐 그건 뉴스니까 그래서 오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얘기는 저는 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근데 이게 저는 요즘 뉴스에 이게 뭐 단독이다, 뭐 JTBC다, 단독이다, 뭐 하고 있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요. 이걸 작년 말부터 계속 일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가 지금 카이의 앞날에 상당히 먹구름을 낄 수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요즘 사회적 이슈잖아요. 이거 한번 뉴스 한번 잡아주세요. F-35 핵심 기술이 이전이 안 되거든요, 지금요. 내가 전부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25가지 이전 사업 중에서 21가지는 받고 그 주요 4가지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핵심인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카이의 성장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이전 받은 거의 기술이거든요, 대한민국에. 근데 이게 예전부터 얘기가 있던 건데 이번에 이제 터졌는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보면 고등해갖고 뭐 F 몇인가 해갖고 외국 T50인가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 회사를 좀 키우는 것들인데요. 지금 얘 쪽에서 좀 아는 사람은 그 다음 게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에 올라가는 거는 그거다. 보잉 때문에 올라간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사실관계만 일단 이거는 다 아는 뉴스였다. 지금 이게 단독으로 뜬 게 전 이해가 안 될 정도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이게 연초에 나왔는데 연초부터 올랐잖아요, 오히려 주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속으로 있다가 뜨아갔었는데 하여튼 상관없이 지금 오늘은 보잉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들을 짚을 건데요. 좀 가벼운 것부터 하나 볼까요? 네네. 지금 보면 전기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기차부터 볼까요? 네. 전기차는 삼성에서도 보고서가 삼성에서 이제 그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갔다가 중국 방문해갖고 며칠 전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아마 요거를 지난주에 하려다가 안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이것도 한 60장짜리인 것 같아요. 50장짜리인가 하여튼. 그런데 중국 성장산업 방문 보고서 해갖고 중국 시리즈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중국 시리즈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이 전기차, 환경 빅뱅,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도약해갖고 뭐 얘들 종목은 쭉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 종목은 삼성 SDI하고 LG화학 이 2개를 일단은 탑픽으로 LG화학, 그 다음에 흑자 전환된다 내년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 중에서는 에코프로를 넣습니다. 에코도 많이 들었는데 전기버스 시장에 대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난달에 그 메리츠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중국차 전기 섭씨 100도씨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왔고 여기서 이미 P&E 솔루션이 그 지목이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삼성 SDI, 2NE P&E 솔루션 이 두 개를 갖다가 탑픽으로 메리츠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전기차는 여러 번 얘기했고 특히 그 화요일날 녹음한 거 딱 한 정말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면 전기차에 관해서 뭐 재미난 얘기 많이 있거든요. 뭐 솔직한 얘기. 여기서는 이제 말을 잘 못하지만 거기서는 또 재밌게들 하잖아요. 막하고 재밌게. 맨날 제가 거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를 다 불쌍하다고 여겨요. 맨날 당한다고 둘한테. 아니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진짜 엄청 욕해요. 엄청 욕해요. 네. 근데 그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래갖고 지금 중요한 거 좀 가벼운 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시진핑이 거기 가셨잖아요. 갔잖아요. 이거 보셨어요? 어떤 거? 이거 보셨어요? 이거 좀 하면 제 화면 잡아야 될 텐데요. 제 화면 나오나 모르겠네요. 예. 누가 또 기자가 찍었어요 사진을. 이거요, 이거. 이게 정말 시진핑이 일부러 이거 없어졌어. 이거 또 이거 없어졌네. 뭐가요? 시진핑이 가서 쓰는 스마트폰이 뭐냐 이거죠. 시진핑이 쓰는 스마트폰. 오바마나 그 전에 이제 블랙베리를 엄청나게 띄웠잖아요. 미국에서 보안 때문에. 근데 시진핑이 잠시 자리에서 나오는데 누가 찍은 거야. 그게 ZT 엑소네 ZT의 그 플래그십 모델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고 ZT가 미국에 이제 론칭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미국 통신사 끼고 하는 거 이제 통신사 들어가면 ZT의 이제 약간 싼 버전이 나오지만요. 싼 버전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재밌어요. 이 여사 말고 펑리 여사인가? 이름이 뭐야? 펑리인가? 펑리. 여사님 있잖아요. 그 화려한 분이요. 이분이 쓰는 거는 또 달라. 이분이 쓰는 거는 아이폰을 쓰세요. 또 아이폰. 그래서 하여튼 부부가 미국 가는데 이번에 또 미국 가는데 그 팀쿡도 만났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하여튼 두 개를 나눠서 부부가 하나는 중국의 상징, 하나는 애플을 쓰고 있다. 그래서 재미삼아서 일단 간단히 근데 여기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 중국의 이제 IT 보안 업체. 그러니까 레노버, 샤오미, 그다음에 화웨이 제품의 악성 소프트웨어 코드가 스파이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훔치고 메일이나 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도록 교묘히 심어져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스파이웨어가 이 샤오미에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안철수 대표님 같은 데 가서 나 해결해줘야지. 수많은 스파이웨어가 존재하는데 이걸 아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작년에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다 뜯어냈거든요. 그랬었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가 왜냐하면 그 스파이 코드가 심어져 있다 그래갖고 그걸 다 뜯어냈었는데 중국도 이제 거기에 대응해갖고 시스코 장비를 다 뜯어냈어요. 뜯어버렸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중국의 그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특히 가뜩이나 이제 그 대선 앞두고 있는데 가뜩이나 보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대두가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런 근데 이게 중국 업체에서 발표를 했으면 아니 뭐 미국 업체에서 발표했으면 아니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 독일 IT 보안 업체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그 재료가 있었다. 그래서 중국 이 샤오미, 화웨이, 레노버 얘네들 그러니까 왜 DT를 쓰셨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와이프는 왜 애플을 쓸까? 아이폰을. 보안이 더 잘 되니까. 보안이 더 잘 되니까. 보셔야 될까. 아까 이제 이것까지만 보고 전기차 얘기 이제 당분간 하지 말자고. 너무 지겨워갖고. 근데 이런 것도 저만 있는 게 관심인지 모르가 그랬지만 어저께 탑 블로그에 하나 올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 교수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클립부터 잡아드리고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테슬라 S를 갖고 우리나라에 뭐 두세 대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갖고 왔다는 사람이 있는데 최초로 서울 부산 왕복해갖고 후기를 썼어요. 이거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제가 테슬라 선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보시면 양이 있고 이게 재밌었어요. 블로그가 썼는지 재밌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썼어요. 이거는 설명할 게 아니라 링크 걸어드렸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성 교수부터 딱 볼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거는 뭐 저희 방송에서 설명할 건 아니잖아요. 테슬라 왕복기입니까? 왕복. 제가 저 링크 그거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올려놓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올려놓을게요. 제가. 여기 찍어놨습니다. 요거 보시면 테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거 좀 해주세요. 중국에서도 로봇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도 지금 어제 말씀 주셨던 게 지금 저거였죠.
하이타오. 아니, SIT. 네. STI가 아니고 SIT인데 네, STI는 상장사고 예전에 진대재 장관이 그 대주린을 회사에서 인수한 거잖아요. SIT인데 네. 이거를 인수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뭐 하는 회사냐면은 네. 자동화 공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하나테크인도 인수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계, 업체들 인수하다 보니, 이제 공장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업체를 인수해서 아예, 이거 누가 이제 돈을 넣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자기네 물량 자기가 주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네 그러면. 물량 자기네 주는 거니까, 그 어쨌든 남 돈 줄 일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팀 쿡이 살아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예, 팀 쿡은 살아있죠. 살아있죠. 예.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팍스콘 노동자들이 막 자살을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주니까 막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야 더블로 올려. 더블로 올려. 그래서 바로 그냥 더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팍스콘이 지금 원래 이제 팍스콘이 우리가 알기로는 뭐 스마트폰 부품이나 만들고 이런 쪽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팍스콘도 기계 자동화 설비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이. 엄청 큰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폭스콘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외에 소프트뱅크 로봇 페페도 얘네가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팍스콘이 독자 개발한 폭스봇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폭스봇을 생산 라인에 도입을 한다. 근데 이 단가가 대당 25,000달러 정도, 2만 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에 대한 그 생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일단은 만 대를 일단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끈하네. 네, 일단 만 대인데 그 전에 작년에 인터뷰한 거는 폭스콘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폭스콘 로봇 100만 대 투입하겠다. 그때 막 그 노동자 자살하고 그랬을 때 네. 로봇 100만 대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승질나서 얘기한 것 같아요. 중국이니까. 제가 흐뭇해요. 요즘 로봇도 전도사가 됐어. 네네. 우리 이 교수가. 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가만히 있다가 네. 때가 됐다 싶으면 하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불러만 다니고. 네. 근데 보시면 이게 자꾸 공장 자동화를 임금이 싼데 뭐하라 하냐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임금 네. 수준을 보게 되면 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 수준이 얼마 올랐냐면은 5년 전 대비해서 딱 더블 올랐어. 더블이 넘게 올랐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저 임금 수준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베이징의 최저 임금이 얼마냐면은 한 1,600위안 정도 되거든요. 1,600위안이면 30만 원 돈이 좀 넘는단 말이에요. 최저 임금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일반 노동자 임금 자체가 한 80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쪽하고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이 계속해서 이 로봇에 대한 도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로봇 수요에 대한 쪽이 가장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곳이 앞으로 3년 동안 중국이죠. 그 중국 다음에 인도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지는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거요. 임금이 싸다고 해서 꼭 임금이 싸다고 해서 로봇을 하는 게 공장 자동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를 수 있다는 건데. 생산성이죠. 이게 왜냐하면 생산성과 그런 다 아프고 다치고 죽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게 이렇게 그래서 인도도 그런 관점에서 로봇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5년 때 더블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항상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요. 인도 아니, 네. 인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라마단 뭐 이럴 네. 네.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말고. 비교. 네. 중국이 더블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더블 됐다. 그러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근데 보시면 멕시코 있죠, 멕시코. 네. 멕시코는 달러 기준으로 보면 5년 전 대비 마이너스 8% 정도 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멕시코는 오른 적이 있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미국이 10%가 안 올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미국이랑 멕시코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NH투자증권에서 일본 시리즈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 오늘 4번째가 나왔는데 그건 자료는 무소유라는 얘기가 나왔고 무소유. 네, 무소유인데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 다른 관점에서 정리해드렸는데 제가 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잘 보시면 지금 왜 일본 거기를 갔냐면 결국 무소유에서 공유경제 쪽으로 가자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공유경제가 뭐냐? 많이들 아시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10대 아이디어라는 개념으로 2008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고 빌려 쓴다. 이렇게 일단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 많은 게 아니니 뭐하러 자동차 같은 것도 필요할 때만 쓴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공유경제랑 같은 관점으로 일단 이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 장기 렌탈이랑 다르지만 우리 흔히 해서는 에어비앤비라든가 제가 화면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카 그런 거 있죠? 네네. 미국에서는 집카라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도 그런 공유 경제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예를 든 거가 게이오 홀딩스라고 비디오 대여업에서 출발해서 의류 자전거 대여까지 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도 결국 비디오 빌려주다 돈 버는 애들이거든요. 오릭스도 종합 렌터라는 거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는데 우리나라 관련 기업으로 여기 5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요. 코이, 정수기 렌탈, 한샘, 그 매트리스 이런 거 여러분들 공주파 지금 죄송합니다. 케이블 TV 쇼핑보드라도 홈쇼핑에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매트리스도 빌려 쓰시라고. 네네. 그런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한샘도 그런 거예요. 대림 비엔코가 이제 비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실질 하는데 이걸 또 올해 주가가 엄청 올랐을 거예요, 최근에. 네. 그리고 하츠는 이제 가스우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빌려주고 이것도 매주 뭐 한 달에 한 번 와서 청소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목하는 게 AJ 네트워크인데 이게 뭐 재상장되거나 되겠거든요. 지주회사로 바뀌겠죠. 예전부터 저 하는 거가 근데 AJ 렌트카가 뭐 대표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은. 예. 그리고 KT가 하던 거가 이제 롯데로 넘어가서도 경쟁이 더 격화될 수 있는데, AJ는 저는 그것도 있지만 이게, 저는 이제 이선 교수는 차 타고 다니니까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주차장이 많아요, 이게. AJ 네트워크가? 네. AJ 주차장이 많아요. 이게 보면 전 주차장도 공유산업이거든요. 그 주차장인데 그거를 자기네 직접 하는 것보다 이제 땅을 빌려갖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공유경제에서는 저는 AJ 네트워크가 가장 저는 관심 있거든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하여튼 공유경제가 이거 제일 처음에 제가 자료를 처음에 쓴 게 작년 4월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하여튼 1년 반 만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에어비앤비 뉴스를 보게 되면은 에어비앤비 이제 국내에선 불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불법이란 게 뭐냐면 숙박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불법이란 거가 그 사람이 신고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신고를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죠. 뭐냐면 숙박업 신고를 하는 사람은 관할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살고 있는 데가 그러면 이제 그 또 세금 체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숙박업 신고를 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대선 캠프 쪽, 힐러리 대선 캠프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힐러리의 정책은 공유 경제를 오히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 임금에 대한 쪽을 최저 임금에 대한 쪽을 이제 올리자라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공유 경제가 나타나게 된 이 공유 경제의 현상이 문제가 뭐냐면은 임금을 갖다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유 경제에 대한 쪽을 배제를 하고 임금을 갖다가 높이자라는 쪽에 대한 쪽이기 때문에 힐러리가 되면은 공유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네네. 이제 NH투자증권도 그 얘기까지만 했잖아요. 네네. 공유 경제 좋다는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하면 저는 솔직히 그 레포트 보면서 약간 실망했어요. 네네. 항상 시장에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가 있거든요. 네. 공유경제가 활성될수록 제일 X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자동차 회사죠. 그렇죠. 자동차 회사 안 좋고요. 비싼 옷 만드는 회사들 있죠. 네. 비싼 옷도 다 빌려 입잖아요. 특히 애들 옷이요. 본인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키프린가 그런 게 있어요. 네네. 막 빌려 입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요즘 집밥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밥뿐만 아니라 술도 같이 먹자, 마치 모여서 만들어서 먹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악재예요, 악재. 기존 사업하는 사람 다 악재야. 포드 있죠, 포드 자동차도. 자동차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결국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포드 자동차가 약간 다른 얘기지만, 겟 어라운드란가 하는 그 회사를 하나 사버렸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자기네가 직접 합니다, 이제. 왜냐면 차가 더 이상 안 팔리니까, 자동차를 자기의 자유를 갖고, 기존의 포드 고객이나 한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5불, 이렇게 막 빌려주는 거야, 막. 그래갖고 그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은 상당히 반발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다. 네, 그거는 관점인데 그 얘기를 정확히 지적하셨네요. NH투자증권 그걸 모르는 거죠. 저는 아는데 그죠? 저는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안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누르는 거 돈 좋지.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딱 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